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이은주입니다. 시도하지 않은 곳에 성공이 있었던 예는 결코 없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다른 길로 돌아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안전하다고 믿고 가던 길도 사실 가다 보면 꼭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안정된 길, 안정된 진로란 사전에서나 찾아봐야 할 말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길도 보장된 길이란 게 없으니 말이에요. 이 변화무쌍한 사회에서 보장은 보험에서나 쓰는 말이 된 듯합니다. 오늘도 안정된 길보다는 20대 창업이라는 도전을 하고 계신 IM스쿨 정인모 대표님을 모시고 20대 창업의 이유와 정 대표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딱딱한 이야기 말고 왜 창업을 하게 되신 건지 그리고 네네. 어떤 독특한 성장 배경이 있으셔가지고 오늘의 이 자리에 오르실 수 있었던 건지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얘기 나눠볼 텐데요. 정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일반 회사에서 근무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 재학 중에 창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일반 회사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바로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은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하게 된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로젝트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사실 뭐 내가 사장이라는 생각보다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 리딩 정도 가벼운 마음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뭐 일반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아도 혹은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아주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조금 더 무모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 디자인학과를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네. 지금 졸업은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졸업은 못했죠. 다니고 계신긴 한가요? 뭐 휴학 상태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네. 그 산업 디자인학과에 다니셨는데 이게 창업할 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일단 그 산업 디자인학과 저희 카이스트 산업 디자인학과 같은 경우는 조금 일반 산업 디자인학과랑 좀 달라요.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사실 지금이야 많이 일반화됐지만 이제 UX라고 하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네.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사실 되게 초기부터 연구하던 학교예요. 저희 네. 교수님들도 그런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보통 생각하는 산업 디자인이 보통 뭐 가구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해서 이제 핵심은 제품 디자인을 네. 많이 이제 생각하시지만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오히려 이제 서비스 디자인,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이제 경험을 바꿀 수 있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이런 쪽에 좀 더 강점이 있던 학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웹 시대에는 네. 상당히 많은 선배들은 이제 웹 기획이나 이제 웹 디자인 이런 쪽으로 많이 웹 설계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진출을 하셨고요. 창업을 하도록 도와주는 과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제 뭐 예전 시기에는 웹 네. 시대에는 이제 웹 창업을 꽤 많이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 그리고 사실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이란 말을 사실 이제 시각적 디자인을 많이 쓰지만 네. 정확한 의미에서 디자인은 사실 뭔가를 설계하는 모든 행위를 이제 보통 디자인이라고 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설계, 그러니까 프로젝트 설계, 뭐 서비스 설계, 뭐 제품 설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학과라서 네. 말씀하신 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맞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창업에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산업 디자인 학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카이스트 선디과 같은 경우는 네. 제가 다닐 당시에는 좀 공대잖아요. 네. 공대 오브도 공대인데 거기서 조금 네. 공대의 성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학과죠. 왜냐하면 네. 사실 산업 디자인 학과가 있는 것조차 모를 수 있어요. 보통 음. 일반인들은 카이스트에 네. 왜 디자인 학과가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사실 네. 좀 의외의 학과인 거거든요. 사실 어떤 지인께서 산업 디자인과가 있다는 걸 놀라워하셨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카이스트에서 좀 독특한 학과고 독특한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학과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뭔가 오히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공대에 고리타분한 이제 수학, 네. 과학이 싫어서 그래서 이제 오는 친구들도 있고 와서 실망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런 경우도 많죠. 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카이스트 산디과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대부분의 디자인 학과가 최근에 많이 다변화됐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스케치나 디자인 이제 미술 실력을 보잖아요. 근데 네. 뭐 당연히 카이스트는 1학년 때 학과가 없고 네. 산디과 지망생들도 다 똑같이 뽑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드로잉이나 미술 실력은 상관이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시각적인 게 아니라 좀 더 공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네. 네. 정유면 대표님이 방금 산업 디자인과에 들어간 학생들은 좀 공대생들보다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정유면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카이스트에 간 이유가 산업 디자인 학과에 들어가려고 이제 카이스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하고 계셨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산업 디자인 학과가 없었다면 굳이 카이스트에 지원을 안 했을 거예요. 다른 학교들도 이렇게 뭔가 좀 디자인에 가까운 학과들을 많이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꽤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실 진학을 했었는데 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완벽히 디자인 학과에 만족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게 디자인 학과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 중 하나가 크래프트맨십이라고 하는 장인 네. 정신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완벽하게 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건 많은 디자인 학과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예를 들면 완벽한 직육면체를 만드는 그런 걸 해요. 근데 네. 인간의 손으로 완벽한 직육면체를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뭘로 만들든 간에. 뭐 장인 정신은 저는 뭐 도예나 그런 데서만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티스트나 디자이너들은 다 크래프트맨십을 필요로 하는 건데 네. 이제 장인 정신을 필요로 하는 건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약간 부족하고 성향이 안 맞는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빠르게 좀 실행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약간 도전 정신이 있는. 네, 그래서 가능성을 검증하는 거를 더 즐겨하고 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데 비해서 네. 이제 분명히 물론 그런 디자이너들도 많죠. 그렇게 네. 성공하신 분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어떻게 보면 하나에 대한 몰입이 있어야 됐었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는 좀 많이 잘 안 맞는다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좋은 점도 물론 있었고 즐거웠던 것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았었죠.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먼저 시도해보고 부딪혀보고 거기에서 얻는 경험치를 가지고 다시 또 시도하는 이런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는 그렇다고 아예 생각 없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수준까지는 사실은 아니고요. 생각 없이 하면 큰일 나죠.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는 재보고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될 것 같으면 다 했겠죠 이미. 그러니까 될 것 같은 확신이 들었으면 다 이미 했을 거고 네. 어차피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모르는 거일 때 이제 더 조사해보느냐 아니면 그냥 해보느냐 이 두 가지 저는 약간 방법론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좀 더 이쪽 방법론에 좀 더 그러니까 실행하는 방법론에 좀 더 가까운 걸 지향하고 그게 좀 더 편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저 오늘 명언 하나 들은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았으면 다 했겠죠. 네, 뭐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요. 네.
그러면 사실 정유모 대표님이 성인이시긴 하시지만 네. 22살이란 나이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부모님들의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는 그런 나이인데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돈을 빌렸다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부모님께 좀 의논을 드리고 시작을 하셨나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체를 차리겠습니다라고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도 크게 막 부담감을 느끼고 생각하시진 않았고요. 얘가 이렇게까지 일을 저지를 줄 몰랐군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부모님이 작게라도 계속 이제 자영업을 하셨어서 네. 사실 뭐 사업체를 하는 거에 대한 저도 거부감은 없었고 네. 부모님도 특별히 뭐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대학까지 보냈으니까 뭐 그 뒤는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고 뭐 그리고 오히려 제가 창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체를 몇 년간 운영해 보겠다. 혹은 뭐 이렇게 해서 성장시켜서 뭐 상장을 시키겠다. 뭐 이런 사실 거창한 플랜이라면 오히려 걱정하셨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일했던 적이 최근까지도 별로 없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일단은 지켜보시는 그리고 도와줄 게 있으면 그래도 도와주시고 설렁설렁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부모님께서 교육 철학이 조금 남다르신 부분이 있으셨나요? 사실 교육 철학 그렇게 막 거창한 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사실 카이스트 정도로 보내려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학생들이 많죠. 네. 물론 다양한 경로로 이제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더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예전처럼 정말 뭐 예를 들면 뭐 엘리트 코스를 밟는다라고 인정할 만한 학생들이 많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과학고 출신. 네. 뭐 과학고라고 하면 사실 누구나 인정받을 수재들만 가는 곳이고 네. 거기 학생들이 거의 과반수가 넘으니까 네. 뭐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부터 10까지 챙기지 않으면 또 그렇게 만들어지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보긴 힘들고요. 사실 챙기려고 했으나 좀 저는 그걸 거부하는 편의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따라가기보다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물론 항상 이제 관심 바운더리 안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았지만 사실은 챙겨준다고 챙긴 대로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에 가까워 왔고요. 그래도 공부는 잘하는. 그러니까 못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항상 잘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폐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네 항상 못했다. 그러니까 뭐 항상 못했다, 항상 잘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저도 사실 기복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를 뭐랄까 실제로 그냥 안 했던 적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때는 진짜 학원도 하나도 안 다니고 그냥 놀던 시기도 있었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성적이 안 나와서 그냥 포기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뭐 항상 상위권이었다 이렇게 보기엔 어폐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정말 정규 뭐 200등?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전교 한 200등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노력을 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으면 뭐 계속 잘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뭐 물론 반대로 더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좀 시기마다 다른데 중학교 때까지 한 중2, 3 때는 이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많이 했었고 초등학교 때랑 근데 저도 고등학교 가서는 사실 거의 자발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에서 10까지 챙겨주려고 노력은 하셨고 근데 제가 다 챙김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저의 성향일 수도 있고 뭐 반항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뭐 고충도 많았고 힘든 것도 많았지만 어쨌든 뭐 항상 도움을 주신 거는 맞죠. 그 중간에 약간 사춘기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는데요. 그 자발적으로 하게 되신 어떤 이유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 목표가 생겼다거나 어떤 자기 진로에 대한 그런 방향을 잡았다거나 그런 시기 때문인지? 일단은 사실 왜 공부를 열심히 했냐라고 생각하면
특별히 엄청난 목표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음. 거창한 목표가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누구처럼 되고 싶다,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거는 사실 없었고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잘하고 싶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 그냥, 순간에. 그러니까 그냥 이겨보고 싶다. 그러니까 더 잘해보고 싶다. 그래서 친구를 이겨보고 싶다. 네, 그런 승부욕도 생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고3 막바지 그리고 수능 본 이후에서 어떤 대학을 갈까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절대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별로 큰 목표를 잡고 공부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해서 좋은 결과 받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근데 사실 그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냥 뭐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엄청 장기적으로 내가 이게 되고 싶다. 물론 방향성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란 건 되게 그러니까 포괄적인 거죠. 예를 들면 성공한다. 뭐 예를 들면 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건 진짜 뭘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방향성은 물론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저는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얼마나 잘할 수 있냐? 이거 그리고 지금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냐? 이거에 좀 더 집중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멋진. 뭐 호불호가 있고 또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스타일이라는 거는. 승부사 기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얼마 전에 그 IM스쿨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가 인턴 모듈 공고를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타이틀이 30조 거대한 시장 가치와 600만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대한민국 교육시장의 젊은 육체와 성숙한 정신을 겸비한 카이스트 출신의 창업 멤버들과 함께할 인턴을 모집합니다. 투지를 갖고 있고 팀워크 능력이 있으신 분, 이런 분을 찾고 네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 대표님이 생각하는 인재상이 좀 궁금해졌거든요. 사실 이제 저도 처음 창업을 할 때는 네. 말씀드린 대로 회사를 안 다녀봤기 때문에 제가 따라한 거는 드라마에서 본 거. 사람들이 생각한 거. 네. 그런 회사를 따라했죠. 그래서 대기업에 다 인재상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적어놓고 사원 적어놓고 사명 적어놓고.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네. 이제 하면 할수록 별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가치관이 조금씩 정립되고 있는 거죠. 회사 운영의 철학이나.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인재상이 있냐라고 하면 있지만 사실 말로 할 수는 없는 느낌이고요. 그러니까 딱 정확한 네. 무슨 뭐랄까 이상형? 저는 이상형이란 것도 사실 되게 네. 바뀌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상형이 무에서 유가 되는 갑자기 뿅 나온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기존에 만났던 사람들 아니면 TV에서 봤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네. 그 이상형은 바뀌는 거잖아요. 다시. 네. 그러니까 무슨 절대적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 인재상도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생각인데 뭐 내일 바뀔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큰 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재상이라고 거창하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저는 회사의 중요한 가치를 몇 가지 이제 두려고 사실 노력을 하고요. 그 가치 두 가지가 이제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두 가지는 이제 투지랑 팀워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 회사에도 이제 포스터가 많이 걸려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중요하게 걸려 있는 문구가 그러니까 투지로 성장하고 팀워크로 성공한다 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의 성장은 남이 시켜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경험하건대 네. 본인이 성장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차피 성장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팀워크로 저는 성장 물론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핵심은 아니고 그러니까 남이 도와서 성장하는 건 핵심이 아니고 결국 본인이 어떤 거에 몰입하면 투지가 생기고 제가 네. 말했듯이 이게 뭐 저의 관점이 되게 많이 투영된 거죠. 제가 대표다 보니까. 근데 네. 어쨌든 어떤 거에 몰입하면 투지가 생기고 그 투지라는 건 좀 더 설명하자면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이제 도전하는 거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요. 네. 네, 그렇게 성장한 개인들이 모여서 이제 팀워크를 발휘했을 때 그러니까 네.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네. 예를 들면 저는 되게 현재만 생각한다면 누군가는 뒤를 생각해 줘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합을 맞춰서 네. 단점을 상쇄하고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팀워크로 저는 사업이 성공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팀워크는 뭐 2명일 수도 있고요. 네. 4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혼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2가지. 그러니까 투지가 있는 사람 그리고 팀워크를 맞출 적어도 의지나 의향이 있는 사람. 네, 그거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맞아요. 저도 그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 분이 좀 도전적이시면 한 분은 좀 안전지향적이시면 이 2분의 합이 잘 맞아서 사업이 잘 굴러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네, 저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뭐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주셨고 부모님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학부모님들이 듣는 방송이다 보니까 만약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이것만은 꼭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것만은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되게 이거 가지고 뭐 몇 시간 얘기해도 될 이걸 만한 따로 주제지만 네. 그리고 저도 아직은 제가 부모도 아니고 제가 사실 교육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자녀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아직 뭐 사실 제 명함에도 써져 있는 말인데요. 일단 저는 모든 거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답은 여러 가지가 있고 네. 그 답 중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고 아이마다 다를 거고 상황마다 다를 텐데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공통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할 만한 게 있냐라고 하면 저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존감.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꼭 뭐 여자친구를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원도 많이 직원도 면접도 많이 보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대학 가서 또 뭐 그래서 느꼈던 게 뭐든 뭘 하더라도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기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건 되게 추상적 가치이긴 한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인 성공을 말한다면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으면 그러니까 여러모로 힘든 게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장하는데 제약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 그러니까 항상 못하기 때문에 더 안 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못하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건데. 도전 정신이 생기는 거네요. 자존감이 높으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키워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모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못해도 되고 못한다고 해서 너의 가치가 낮은 게 아니고 너는 딴 걸 분명히 더 잘할 수 있고 그냥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잠깐 못하는 것뿐이고 뭐 남들이 뭐라고 하건 너의 가치는 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가치 중요하게 주입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저는 성인이 돼서는 잘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아직 단편적으로밖에 못 봤고 많이 못 봤지만 이것도 물론 본인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면 바꿀 수 있는데 그걸 바꾸기보다는 힘들게 부모님들이 어쨌든 성장 과정에서 바꿀 수 없는 되돌이키기 되게 힘든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 언어 능력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배우는 게 훨씬 좋은 것처럼 자존감도 분명히 학창 시절에 높여져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아까 말했던 성장하고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믿어주는 것. 사실 이게 뭐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그러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그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관점에서 저는 부모님들이 정답을 자꾸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 답을 가지고 있고 답이 있는데 정답을 요구하면 결국 오답이 되잖아요. 정답 빼고는 다. 그래서 오답인 인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오답이 있는 인생인데 어떻게 자존감이 높겠어요. 그러니까 오답이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알려주고 너가 가는 길이 맞다는 걸 신뢰를 주면 저는 자존감은 그렇게 어렵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자존감 높은 정인모 대표님을 모셔놓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떡잎부터 다르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이게 어릴 때부터 뛰어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정인모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으니 좀 누구나 특별한 떡잎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걸 잘 발현시킬 수 있는 성장 환경 그리고 도전 정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정인모 대표님을 모실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인모 대표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진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